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곁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간접 경험이라도 해보면 본인이 만들어가기 나름인 거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스타트업을 키우고 투자를 통해서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콜즈 다이나믹스의 대표이사 강정수입니다.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사업을 하겠다, 기업을 만들겠다라는 차원보다 제가 되게 필요로 하고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도 해결해 주지 않다 보니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해서 내가 편해지지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장사 같은 개념이 됐었거든요. 지역에 되게 맛있는 술들이 있는데 서울에 오니까 소주, 맥주, 양주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지역에 있는 맛있는 술들을 서울에서도 사람들이 좀 사 먹어볼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하다가 이제 주류 유통,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하게 됐었죠. 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아직은 마켓에서 신뢰를 주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브랜드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제품 좋다라고 홍보를 해도 잘 믿어주질 않아요.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도움을 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들이 좀 어디일까. 지역 매체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과 협업을 하는 부분들을 배웠던 것 같고요.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하면 여러 가지가 고갈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돈이 일단 굉장히 적죠. 그 다음에 내부 구성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당장 그 부분이 여의치가 않다라면은 협업을 통해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어떻게 나는 도움을 받을 것인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뜬구름 같은 협업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좀 접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계열사에 매각이 됐는데 매각을 한 뒤로 얼마 안 있어서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으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한 2년 정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2007년, 8년 막 서브프라임이 오기 전이었거든요. 그때 이머징 마켓이라고 해서 신규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들,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제가 받은 미션은 잘 될 만한 미래 성장성이 높은 기업, 높은 투자처를 발굴해 오라라는 게 제 미션이었어요. 그래서 신규 시장을 발견하고 발굴하고 투자를 할 만한 기업이나 국가를 발굴하고 하는 마켓 애널리스트의 일을 했었고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어떤 정성적인 시그널들을 어떻게 자본과 금융을 설득을 하는지를 보고서의 형태로 좀 많이 제출을 했었던 게 이제 제가 했던 역할들인 거죠. 마켓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서 전달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공부가 많이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수출 기업이나 국내 제조 기업들한테는 안 좋은 영향들이 있었어요. 그때 부산으로 왔던 것도 집안에 이제 어르신들이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력을 하고 싶었죠. 그러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많이 어울리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창업을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부산에서 지원을 하는 체계나 이런 것들이 토대가 안 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했던 사업에서 수많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제가 했던 방법들을 되짚어가면서 조언을 좀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입소문을 많이 타서 콜즈 다이나믹스 설립을 하기도 전인데 카페 하나를 빌리다시피 해서 창업자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고 끝나고 소주 한잔 하러 가서 또 얘기하고 새벽까지 막 사업 모델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는데 되게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이제는 회사의 형태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1년 정도를 준비를 하게 됐죠. 그래서 2013년도에 콜즈 다이나믹스를 법인 설립을 하고 회사로서 이 업무를 하기 시작을 했죠. 엑셀레이터라는 용어 자체가 사실은 국내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이런 거였었거든요. 정부 지원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기업들을 투자를 해주고 기업으로서의 외형을 갖춰주도록 돕는 지원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창업팀에서 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역할들을 좀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최초의 투자를 해줘서 회사의 신뢰도를 또 좀 높여주는 것들을 하는 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면은 원래 사기꾼 되는 법이잖아요. 사실 사례가 없다 보니까 사기꾼 취급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잘 되게끔 하는 부수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들을 대표가 직접 하면서라도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멘토링도 하고 강의도 하고 이러면서 월급도 주고 했었고, 스타트업들에게 투자해주는 자금들은 그 전에 엑시스로 벌어놨던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좀 해주고 이렇게 이제 계속 해왔죠.
움츠러든 경제를 함께 이겨내는 동반자. 부산은행이 응원합니다. 힘내라 부산. BNK 부산은행. 아이템과 비즈니스 모델을 창업자들이 잘 구분을 못했던 것 같아요. 투자자는 아이템도 중요하게 보기는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보고 사실 투자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쓰시는 휴대폰이 있죠. 휴대폰은 앱도 되고 전화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근데 저거를 쿠팡에서 정가를 주고 저렴한 가격에 사는 거하고 통신사를 통해 가지고 매월 요금에다가 묻혀서 우리가 이용을 하는 거하고는 고객에게 최종 전달돼서 사용하게 만드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부되어져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아이템 위주의 사고에서는 확장이 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위주의 사고에서 비즈니스 모델적인 사고로 전환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좀 많이 교육을 했고요. 매출이 나지 않더라도 우리 회사가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게 메시지가 투자자들에게 전해져야 자본이라는 거를 끌어당길 수 있는데, 그러려면 매출이 아닌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KPI 내지 뭐 OKR 같은 지표가 필요해요. 정성적인 시그널들을 지표로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용어들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2명이었던 회사가 지금 이제 한 13명 정도가 됐는데요. 좋은 창업자들 잘 발굴해서 잘 키우는 과정에서 입소문이 많이 퍼졌고 대략 한 2,000개 정도 만난 것 같고요.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부분은 1년 전에 투자한 회사가 지금 저희한테 투자 수익을 안겨주진 않거든요. 과거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길게는 뭐 한 5년, 7년 뒤에 이때 회수를 해주거든요. 처음 발생을 한 게 한 2015년 말 이때 발생을 했던 것 같고요. 회수를 할 때 몇 배 이상 이렇게 회수를 했거든요. 그 사이에 뭐 망한 회사도 있습니다. 근데 따지고 놓고 보니까 잘된 몇몇의 기업들이 벌어다주는 투자 수익 구조가 훨씬 컸어요. 콜즈다임스의 사업은 창업자의 생애 주기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견뎌나가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조바심을 좀 느끼지 않고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비전이 흔들리지 않고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거에 저희는 그냥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하이브라는 회사를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니 전동 공구를 만드는 회사고요. 시장에서의 어떤 니즈를 굉장히 잘 읽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가구라는 거는 대물림을 하는 거였는데 점점 이케아 같은 여자 혼자서도 가구 하나 정도는 쉽게 조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 사실은 더 먼저 좋은 반응들이 왔었고, 그게 저는 사실은 기억에 되게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어반크리에이터스 유닛에 중국에 저랑 되게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만나고 왔어요. 국경 중간촌에 있는 차곡 카페라고 하거든요. 중국 전역에서 이제 능력 좋은 청년들이 북경이나 상해나 심천에 창업을 하러 몰려왔는데 땅도 비싸고 사무실 얻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그냥 커피 한 잔 먹을 돈 내고 창업을 준비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정부 지원을 아직은 받기가 좀 힘들었던 팀들이 임대료 낼 돈도 좀 애매하고 하니까 그냥 저희 사무실에 와서 일을 하고 뭐 하고 했었거든요. 너무 비슷한 거예요. 중국이나 한국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선 사람이 잘 되려면 뭔가 서울로 가야 되거나 고급 인재를 뭐 만나기 위해서는 또 서울에 무슨 거점을 좀 내야 되거나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이었고, 이거를 한 번에 해결을 좀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부산에서 성장을 하는 기업이 서울의 고급 인재들을 위한 오피스와 사업부를 만드니 서울에다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금 부산뿐만 아니라 광주, 울산, 경남 이런 지역 창업자분들이 많이 얻으셨고요. 오피스라든지 라운지에도 비싼 돈 내고 오피스 쓰기는 힘든데 저렴하게 창업을 준비하고 프로젝트를 준비를 할 수 있게끔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를 설립을 한다라는 개념보단 내가 어떤 불편함이 있는데 나뿐만 아니라 꽤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불편함인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사업을 해볼 건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자체보단 시장에 있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잃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기에 비슷한 불편을 가진 사람들을 관찰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고도화를 시키기 위한 힌트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별 볼 일 없는 아이템인데 풀어나가는 방식, 전략이 재밌다라는 사업이 있고, 아이템이 너무 신선한데 전략이 조금 부재한, 만약에 선택을 하라면 풀어나가는 방식이 새로운 거에 좀 더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시장에 있는 잠재 고객들에게 피드백을 받아보고 개선하고, 피드백 받고 개선하고 하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전환을 시키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의 곁으로 가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도전이라는 게 겁은 나는데 도전을 해보고 싶으면 도전하는 누군가의 회사, 도전하는 누군가의 파트너로 한번 합류를 해서, 깊은 도전은 아니지만 간접 경험이라도 저는 해보면 도전이라는 게 본인이 만들어가기 나름인 거다라는 거를 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도전에 대해서 심리적 허들이 낮아지고 전략적인 어떤 또 준비를 어떤 걸 해야 되는지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외로울 거고 서러울 거고 환경과도 싸워야 되고 할 건데, 40대에 너는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보상을 받을 거고 많은 동료를 얻을 거고, 그렇게 되기까지 네가 20살에 했던 시도들 분명히 좋은 시도였었고, 상처받지 말고 지금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의심하지 말고 잘했으면 좋겠다.